장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론멜장.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하는 인물들은 제가 현생에서 인연을 좀 진하게 한 사람들을 위주로 한번 합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 중에서 최고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들기도 하고 긍정적인 인연이 있었고 좀 약간 부정적인 인연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최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참 잘 좋다, 괜찮다 했던 사람이 제가 론멜 장군하고 두 번째로 제가 론멜 장군하고 거의 저기 두 사람이 좀 약간 저기 뭐냐 이게 좀 많이 이게 헷갈렸는데 어떤 사람이 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긍정적인 좀 그런 점수를 먹이자면 과거에 왕건이었던 왕건과 왕지 그리고 또 뭐지 온조 뭐 그 여러 가지도 있는데 맞아 프리디도 있구나. 옛날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옛날에 양반 오성원 씨라고 현생에는 이름을 오성원 씨고 나이가 저하고 똑같아요. 직장 다닐 때 잠시 듣던 양반인데 이 양반은 옛날에 우리나라 문학에서는 왕건, 중국 문화권에서는 왕집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유럽 문화권에서는 프리디, 그 프로이센인가? 프로이센의 프리디 그리고 또 저기 뭐냐 백제 날 저기 태조인 운조 그 몇 개 살면도 더 있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보던 그 저기 오성원 씨였는데 그 양반하고 직장 저기 생활을 같이 했던 양반이고 또 한 배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참 이 사람 바른 생활맨 굉장히 모범적이고 바르고 솔선수범 하는 사람으로 제가 전생에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아마 론멜 장군이라고 하면 2차 대전 때 뭐 저기 독일의 론멜 장군 하면 다들 영화로도 하다못해 영화나 책으로도 많이 이게 역사적으로 많이 회자가 됐던 양반이라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느 문화권에서 좀 남긴 거 있겠지만 저희 문화권에서 세계사적인 관점이나 국내 국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게 이름을 남긴 건 론멜 장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론멜 장군이 좀 이게 역사적으로 왜 론멜 장군의 그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뭐부터 할까요? 이 양반하고 얘기를 먼저 할까요? 이 양반의 그 시대적으로 왜 내려왔는지 그걸부터 얘기하나. 시대적인 걸 먼저 얘기할까요? 론멜 그 당시에 론멜 장군이 히틀러 2차 대전 히틀러 양반 밑에 있으면서 이제 유능한 장군으로서 이름을 날리죠. 그리고 뭐 저기 항상 병사들하고 똑같은 식단을 장군이라고 그게 포도주나 보통 장군들은 포도주나 이렇게 좀 고급 식단을 먹는데 이 양반은 그냥 사병들하고 똑같은 식단을 항상 먹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저기 사병들의 영양 상태를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이거 솔선수범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자기 똑같이 사병들이 먹는 그 음식을 똑같이 먹어요. 근데 옛날에 하던 게 진짜 이게 사람이 잘 변하지가 않아. 똑같아. 론멜 장군이 그 시대를 먼저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그 시대, 이 지구의 이번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론멜 장군이 나오는 그 시대가,
세기 말에 이제 이게 세기 말에 이제 진입하는 그 시대예요. 예전에 말했지만 세기 말이라는 건 뭐냐? 세상이 멸망하는 날. 뭐 어디에서는 종교에서는 그건 심판의 날, 뭐 휴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제 그게 나오는 때가 언제 나오냐면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세기 말이라는 시대의 말. 이제 이 시대가 끝나는 말이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오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대량 살상 보면 원자폭탄, 핵폭탄,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무기,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대표적인 게 원자폭탄이죠. 예, 원자폭탄이 2차 대전 때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요. 그리고 미국이 먼저 저거 개발을 나중에 독일에서 그 패망을 하면서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원래 독일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원래 원자 폭탄을 이걸 히틀러가 이걸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무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원자 폭탄이라는 거 개념이 있었고 원자 이렇게 되면 또 설명이 또 저거 같네. 원자 폭탄이 말 그대로 원자 단위로 폭발이 일어나는 게 원자 폭탄이에요. 이제 미세하게. 이게 세계 말을 설명을 하면 얘기를 하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세계 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세계 말이 되면 대량 살상 무기다요. 그럼 원자 폭탄이 이제 나오는 시대부터 세계 말이 들어와요. 왜 세계 말인지 이제 여러분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되겠죠. 다른 무기들은 아무리 해도 인류나 이 지구와 생명들이 일순간에 멸망을 안 해요. 근데 원자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이거에 다 동시에 그냥 그냥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인 걸 다들 아세요. 무엇보다도 그 파급력도 세지만 이게 옆으로 너무 셌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쪽으로 세면 제가 내용으로 너무 많으니까 그냥 원자폭탄이 세계 말이라는 그걸 먼저 한번 인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히틀러가 원자폭탄에 대해서 수많은 비용도 많이 들이고 에너지를 많이 들였어요. 왜냐면 이 원자폭탄만 나오면 게임 끝이거든. 근데 이 원자폭탄이라는 기술을 천신들이 내려줘요. 물론 그 능력이 되는 그 천신계에 있던 그 연구할 수 있는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내려와서 그걸 개발을 해요. 근데 천신계에서 그걸 갖다가 이게 좀 이게 영감을 안 주면 그걸 개발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전구를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에디슨은 비용 얼마 안 들이고 전구를 그냥 발명을 하잖아요. 이게 천신계들이 누구한테 에너지와 그 영감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문명이 어느 쪽으로 이게 발달되는 게 해요. 원래 천신계가 처음에는 독일 쪽 히틀러 쪽에다가 그거를 에너지를 다 영감이나 에너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줘요. 참고적으로 히틀러 이 양반이 9차원 존재예요. 구차원 전제가 세계 말이 오면 크게 두 가지래요. 이 시대를 갖다가 구제를 하든지 이 시대를 심판을 하든지 대부분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대부분은 심판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돼요. 아무리 구차원 전제가 능력이 뛰어나도 지구에 있는 사람들 의식 수준이나 이게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9차원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판결을 해요. 심판의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데 이 문명을 갖다가 그냥 쓸어버릴 건지 아니면 이 문명을 갖다가 더 연명을 할 건지 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더 연명을 한 것 같죠. 그때 원래 히틀러 쪽에다가 모든 천신계의 에너지를 쏘아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사를 잘 보시면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이렇게 겪어오면서 산업혁명과
여러 이제 정치적인 시스템이 바뀌죠. 시민혁명이나 이제 이렇게 발달을 되고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로 넘어가요. 근데 천신계에서 이제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강한 영웅의 모멘텀이 이제 필요해요. 이제 그 에너지를 중심이 구심점이 있는 게 그러면 대부분이 구차원 존재들이 한 명이 들어와요. 그게 그 당시 히틀러였어요. 그러면 왕족이나 이런 데로 내려오지. 왜 왕족으로 자기가 구차원 존재로 자기가 왕족이나 귀족으로 내려오잖아요. 자기 가족과 자기 일가 친척을 죽일 수 없잖아. 시대를 개혁을 하려면 다 죽여야 돼요. 왕족들이나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우리가 저기 나치 하면 그냥 나쁘고 그냥 유대인 죽이고 대학살하는데 나치가 그냥 일종의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면 옛날 소련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데 근데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게 좀 틀려요. 그래서 저기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가 이제 천신계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왜? 사회주의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같이 이게 공생하는 사회주의가 되는데 독일만 귀족화된 사회주의이고 나머지 다른 이제 유색 인종이나 이런 애들은 다 그냥 벌레 취급을 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아마 기밀 문서에 있을 거예요. 천신계에서 9차원 존재도 저기 히틀러를 이제 버려요. 왜냐면 이게 9차원 존재도 내려오면 이게 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9차원 존재들도 9차원 존재인 히틀러를 버리고 6차원 존재인 천신계들도 외계인이라고 했습니다. 외계인들도 히틀러를 버려요. 히틀러를 정확히 따지는 게 히틀러를 버린 게 아니라 독일을 버려요. 왜 그냥 독일을 히틀러도 이제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집단의 리더가 되면 그 집단의 그 집단이 뭐라고 할까 이익을 대변할 수 어차피 국가도 이런 말 있잖아요.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히틀러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피정복 국가들을 그냥 희생을 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그럼 왜 처음엔 왜 독일에다 힘을 왜 씌워줬냐?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히틀러가 구차원 존재로 태어난 것도 이제 독일의 최고의 지도자 리더로 된 것도 있지만 이번 강의는 그냥 롬멜에서 시대로 이쪽으로 좀 틀어야겠네. 롬멜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요. 먼저 이거를 알아야 롬멜이 살았던 그 시대가 왜 그렇게 꼬였는지 그냥 한 사람만 보면 리더로서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제 이게 업화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걸 업화라고 하더라고요. 업이 뭐냐? 행위, 카르마라고도 하고 인도에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원죄라고도 하는데 이제 행위예요. 업이 뭐냐면 내가 행위를 지은 그에 대한 이제 합당한 이제 벌이 되든 상이 되든 그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마의 법칙이고 업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업화가 불교에서는 업화라고 하는데 업화는 이 사람이 아무리 선업을 크게 쌓아도 이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 집단이 굉장히 이기주의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집단, 그게 그냥 국가라고 했습니다. 독일이라는 국가의 전체가 악으로 이 집단이 아주 안 좋게 이게 카르마가 움직여요. 업이. 이 나라가 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시간적으로 이제 뒤늦게 받냐, 이제 바로 받냐, 이제 그 차이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독일은 바로 받죠. 그게 뭐냐면, 독일이 옛날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죠, 천신계를. 외계인을 하느님이라고 했으나. 하나님이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에다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게 그 당시 에너지를 부어줘요. 근데 나중에 독일 국민들이
사회주의 나치로 해서 전 세계로 사회주의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통일을 하기를 이렇게 천신들은 원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독일 혈통의 귀족주의적인 성향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그게 나치예요. 사회주의자면 피정복 국가도 같이 이렇게 평등해야 하는데 독일 국민은 다 평등하고 한데 이제 식민지나 피정복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색 인종들을 얘는 유색 인종들은 쉽게 말하면 벌레 취급을 해요. 히틀러가 옛날에 그 아마 문서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나치 문서에도 그 나중에 궁극적으로 유색 인종들은 다 지구상에서 죽여버려야 한다고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게 히틀러의 무섭죠. 그걸 인종 청소라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독일이 굉장히 싫어했던 유대인들을 먼저 첫 번째로 인종 청소를 하죠. 그 다음에 그때 독일이 나중에 유색 인종들을 다 죽였는데 유색 인종이라는 거는 유럽에 있는 백인 빼고 나머지 인종 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 백인 아니야? 하면 애들도 조차도 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게 여기서 히틀러가 말하는 유색 인종이라는 거는 이게 백인 외에 다 인종이잖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러시아 사람들이 백인인가요? 확인인가요? 흑인인가요? 백인이잖아요. 근데 나치 입장에서는 히틀러와 나치 그 당시에 독일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유색인종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고. 우리 백인이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순수 혈통 백인. 그러면 그 서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영국, 이태리, 옛날 로마 쪽이, 로마라고 했구나. 북유럽 쪽도 여기 안 되고, 터키 쪽 라인도 안 되고, 이게 동유럽 쪽에서도 이게 좀 카트라인이 이게 잘려요. 이게 잘 보시면 약간 완전 하얀 백인이 아니라, 약간 좀 우리 입장에서는 백인인데, 서유럽이나 이제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인이 아닌 백인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유색 인종으로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 동유럽 쪽 이쪽을 가지고 여기 터키 쪽 이쪽 밖으로는 다 이게 유색 인종으로 봐서 유색 인종은 다 인종 청소를 해야 한다.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문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말 무슨 소리냐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동맹이다고. 동맹인데 왜 죽이냐고. 그래서 비밀 문서라고 해요. 히틀러가 그 당시에 비밀 문서를 다 태워버렸을 거예요. 히틀러가 거의 패망하기 직전에 그 문서를 다 태워버려요. 기밀 연합군이 상륙하고 이제 동부전선에서는 이제 소련이 이제 밀고 들어오고 서부전선에서는 이제 미영 이제 동맹군이 이제 연합군이 이제 밀고 들어올 때 그때 히틀러가 다 비밀 문서를 다 불태워가지고 아마 그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히틀러가 최종 목표가 순수 백인 혈통만 빼고 나머지 이게 쉽게 말하면 동유럽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약간 완전 백인이 아니라 약간 중앙아시아 비슷한 이렇게 색깔을 띠는 인종도 다 죽여요. 참고적으로 러시아 사람들 잘 보면 완전 백인으로 안 봐요. 이 슬라브 쪽들은, 게르만 쪽 사람들은 유색 인종으로 봐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밑에 터키나 이제 이쪽 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나라를 보면 서유럽 쪽 거고 옛날 로마하고 서유럽 쪽 교집합이 약간 이게 하는데 약간 문화권 완전히 하얀 순수 이제 자기네들 기준이 있어요. 백인이라는 기준이. 우리나라 사람의 백인의 기준이 아니라 그쪽 사람의 백인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백인의 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몰살을 하기로 이게 프로젝트를 다 이게 했어요. 이게 아마 다 태워가지고 그게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나치에서 이제 이런 비밀 폭로 단체에서 이제 그걸 나중에 역사적으로 하는데 뭐다가 이쪽 아니야. 히틀러가 그 당시에
일본하고 동맹군이었어요. 근데 일본군은 우리하고 할 거잖아요. 참고적으로 우리도 일본 군이었어요. 대한민국 군이라는 게 없죠. 일본 밑으로 가서 그때 일본군으로 같이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기 대한민국이나 북조선 사람들도 일본군이었어요 그때. 근데 다들 알다시피 학도병으로나 징역병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저기 싸우고 있었잖아요. 일본군이지. 그러면 그게 그럼 뭐 중국군인가 대한민국군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아, 뭐다 이쪽으로 왔냐. 이제 세기 말과 인종 청소에 대한데 히틀러가 이거부터 먼저 찍고 가야 이게 다음이 설명하구나. 원래 시대적으로 그게 히틀러한테 왜 해주냐면 히틀러가 나중에 전 세계를 통일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전 지구를 사회주의로 이렇게 만들기를 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에너지를 써왔어요. 근데 에너지를 다 하고 영감을 다 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독일의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으면 이제 어떤 이게 좀 사람이 변한다고 해야 하나? 간이 배 밖으로 변한다거나. 그 당시에 나치의 비밀 문서에 순수 백인 혈통을 빼고는 다 인종 청소를 해야 한다고 이미 프로젝트가 나와. 히틀러뿐만 아니라 나치에서 다 그걸 만들 비밀이에. 그래가지고 작전이 어떻게 됐었냐면 그 당시에 히틀러가 일본한테 자꾸 이렇게 이걸 해요. 일본 애들도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그걸 모르겠는데, 근데 일본 애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독일이 했으면 그 다음에 독일이 일본을 그 다음에 패권 바텀을 하게 돼 있었어. 원래 시나리오가 아마 일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을 거야. 근데 이게 저도 이거를 갖다가 수도 없이 이걸 여러 데에서 이제 정보가 들어와서 그거를 데이터를 한번 연구를 해봤거든요. 많이. 원래 히틀러가 일본하고 히틀러하고 그 당시 2차 대전 때 이게 동맹군이었잖아요. 아, 이걸 먼저 해야구나. 히틀러한테가 9차원 존재고 이게 9차원 존재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통일을 하겠어. 왜 그게 가능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생각하면 유럽에 4대 강국이 있어요. 4대 강국이 이미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하고 있어서 식민지로. 자, 유럽의 4대 강국이 누가 있나요? 자, 이 4개 나라의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다 전 세계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영국이 전 세계에 최고 많은 땅덩어리를 지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어딘가요? 프랑스인가? 두 번째로 땅 크기로만 보겠습니다. 땅 크기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하고 소련하고, 그 당시에 소련이랑 러시아하고 좀 비슷하죠. 그 당시에 땅덩어리 크기로 보자면 세계에서 아마 러시아하고 프랑스가 거의 비등비등했을 거예요. 다 식민지니까. 이게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 다음에 스페인. 요 4개 나라가 전 세계 땅을 거의 9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옛날 중국이나 인도는 뭐 영국 땅이었고, 당연히. 중국도 열혈 강국들이 다 이미 쪼개서 먹고 있었대, 그때. 뭐 역사를 아시면. 그 당시에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가 지구상에, 유럽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가 딱 3개 나라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일본. 일본은 이제 자국 힘으로 해서 이제 식민지가 안 된 거고, 중국은 이미 다 쪼개져가지고 식민지가 됐고, 그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가 태국. 태국은 자기네 든 게 아니라 영국, 동쪽은 프랑스가 먹고 서쪽은 영국이 먹고 있는 거야. 인도차이나 반도를.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얘네들이 싸우지 않게 옛날 파쇼다 사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이게 서로 이게 국경을 맞대고 하면 서로 간에 전쟁을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소모전을 일으키니까 이게 아예 여기서 전쟁을 안 하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그냥 가운데다가 이 태국 이 나라는 그냥 냅두자. 서로 먹지 말자 해가지고 태국은 식민지가 안 돼요. 자국의 힘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프랑스와 영국의 댐퍼적인 그 역할로 해가지고 일부러 식민지화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전에 저기 세계 빈민 국가로 한때 있었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이제 그때는 이게 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다 잘 모르는데 이 세 나라 빼고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지였죠. 그 당시에. 아, 그렇구나. 이 세 나라가 빼고는 전 세계 모든 모든 나라들이 다 유럽에 다 식민 국가였어요. 특히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스페인. 이 네 개 나라가 거의 90% 이상을 다 이미 먹은 상태예요. 이 네 나라. 그러면 여기서 이 네 나라만 누군가 먹으면 끝나. 굉장히 간단해요. 유럽에서 이 네 개의 나라만 먹으면 끝나. 이제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 천신계에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거를 해야 돼요. 이 네 개의 나라만, 나머지 이제 유럽 국가도 식민지인데 대부분 이 네 나라가 다 갖고 있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 네 나라가 다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다 이미 지배를 했어, 네 개를. 그러면 이 네 나라가 통일을 하면 세계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왜 이 네 나라를 통해서 식민지화해서 정복 사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네 나라를 한 국가가 통일을 하게 만들어요. 눈치 빠르신 분은 나폴레옹이잖아. 예, 맞습니다. 나폴레옹이 이 네 나라 유럽을 통일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하는 거, 그 시대에는. 예, 나폴레옹도 9차원 존재입니다. 자, 감이 오시나요? 이거 앞으로 또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유럽에다가 모든 산업혁명과 이런 정치 시스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기체제화가 이제 초고도화가 돼요. 그 무기체제가 초고도화가 되면 원정을 나가도 최소수의 병력으로 적은 무기를 가지고도 대병력을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정복사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유럽의 네 나라를 기준해서 전 세계를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네 나라가 통일이 되면 전 세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사돈 관계예요. 사돈 친척 관계예요. 왕실들이 다 친척 관계예요. 이거를 이미 그 전부터 다 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기도 한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오스만 제국 거기 딸들이 전 세계로 이제 이렇게 가요. 유럽으로 다 이제 시집을 가, 왕실로, 한국으로. 이제 약간 보면 이제 약간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미 혈육으로 해서 밑작으로 다 깔아놔요. 전 세계를. 근데 이게 나중에 강국이 이제 평화적으로 우리 통일하자 해서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천신들이 그걸 작업을 많이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최고 이제 영웅급 9차원 존재가 한 명이 내려와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 아니죠. 근데 프랑스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죠. 그래가지고 잘 알다시피 유럽을 그 당시엔 유럽 국가를 통일하면 식민지 국가들은 그냥 옵션으로 따라오는 시대였어요. 유럽을 통일하면 전 세계를 통일하는 시대였어요. 이렇게 나폴레옹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영국과 러시아 그리고 스페인 같은 그 유럽의 모든 나라들,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다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게 평화적으로 이게 연합국가 형식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서로 이권이 이게 장난 아니게 얽혀 있으니까 서로 이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가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9차원 존재가 하나 내려가지고 이제 통일 사업을 지구 통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9차원 존재다. 그게 나폴레옹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최고 지도자가 되죠. 원래 프랑스 사람 아닌 거는 뭐 알만한 분 다 알고 계시죠.